우리가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영어의 어순이죠. 영어의 어순은 뭐라고요?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이 몇 글자예요?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 12자. 12자를 지금 2시간 동안 배운 겁니다. 네. 예, 애기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 되죠? 충분히 납득할 만하죠? 예, 복잡하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복잡한 문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어순으로 해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게 할 겁니다. 어순으로 다 해결되느냐? 사실은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순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절대어법, 모국어법에서는 영어에서 팔품사 없어요. 모국어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왜요? 아기가 뭐 명사, 대명사 뭐 이거 구분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그죠? 단지 단어를 나열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 전치사도 단어고, 그죠? 네, 동사도 단어고, 명사도 단어고, 그죠? 수사도 단어고, 다 단어입니다. 다 단어를 그냥 느낌의 흐름에 맞춰서 나열할 뿐인 거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그런데 성인인 경우에는 기존에 배운 영문법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더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어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파트가 이제 시제. 시제라는 건 뭐예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자, 이 부분 진짜 시제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문이 하나 나옵니다. What do you do? I go to school. What do you do는 무슨 뜻일까요? 직업. 자, 예, 미나 씨 네. 뭐예요? 직업이 뭐냐고. 예, 직업이 뭡니까? 일상 씨는? 맞아요. 예, 미나 씨는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예, 보통은 What do you do 하면 뭐 하고 있니? 뭐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I go to school은 무슨 뜻입니까? 상건 씨? 상건 씨는 알 것 같고, 일상 씨. 뭘 같은 저한테 질문이에요. 예? 일상 씨. 예? 일상 씨 어떤 것 같아요? I go to school.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네. 예. 그렇게 미나 씨는 학교에 다닌다. 학교에 다닌다. 예. 예, 아는 분은 이제 질문 안 하고요. 자, 뭐 하니? 뭐 이런 뜻인 줄 알고요. 학교가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물어보면요. 미나 씨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 이런 뜻이 아니죠. 네. 예, 이런 뜻이 아니고 뭐 하니가 아니라 직업이 뭡니까? 예, I go to school은 학생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학교에 다닙니다. 그게 학생입니다. 라고 같은 의미예요. 사전 찾아보면 학교에 다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what do you do가 직업이 뭡니까? 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 외웠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외우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직업이 뭡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 뭐하니?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요. 네. I go to school 학생입니다 라고 처음에 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 학교 간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왜요? 한국말 사고방식과 미국말 사고방식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한국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말 사용법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나가 영어로 뭡니까? 누나가 영어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말의 present, 시제. 한국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단어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스터를 누나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영어의 present 한국말에 없어요. 그냥 현재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말의 현재와 한국말의 현재가 동일한 현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쓴 영문법 책을 보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한국말로 해석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네, 미국 사람들이 쓴 의도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요? 한국말로 바꿔서 이해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썼겠죠. 그러나 번역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의 현재와 미국말의 현재는 같지가 않다. 그럼 뭐냐? 한국말의 현재는 미국말의 현재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미국말의 현재는 사실은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요. 과거, 현재, 미래 반복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합니다. 성문, 기본 영어, 시제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지만 우리는 그게 그런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어제도 뭐라고, 오늘도 뭐라고, 내일도 뭐하니? 그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뭐하니? 그게 뭐예요? 직업이 뭐니? 그런 얘기죠. 어제도 학교 가고, 오늘도 학교 가고, 내일도 학교 가는 나는 뭡니까? 학생입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현재는 과거, 현재, 미래 기간에 반복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말한다. 이거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영문법 책에. 근데 이게 그건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배우셨어요.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있습니다.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대화가 가능할까요? 자, 남자하고 여자 둘 다 학생인 것 같죠?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 남자분이 오늘 엄마한테 용돈을 탔어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배고파?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점심 먹었어요. 자, 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겁니까?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배고파? 점심 먹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바꿔볼게요. Are you hungry? I had lunch.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어색해. 어색하죠. 어떤 부분이 어색할까요? 예스나 노가 없어서. 그거 빼고요. I had lunch. 그러니까 거절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태를 물어봤는데 밥 먹었. 시제가 다르다. 네, 네, 시제가 다르지. 네. Are you hungry인데 I had라고 나왔다. 그렇죠. 예. 감 잡으셨습니까? 네. 점심 먹은 거하고 지금 배부른 거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점심을 먹었어도 조금 먹었으면 배고프죠. 점심을 먹었어도 시간이 한참 돼갖고 소화가 다 됐으면 배고프죠. 점심 먹은 건 그냥 점심 먹은 겁니다. 현재에 대한 정보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이죠. 지금 배고프냐고 물어보는데 과거에 밥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나 왜? 한국말은 과거를 현재와 동일시합니다. 당신 영어 잘해? 나 미국에 10년 살았었어. 미국 말에서는 10년 살았었어. 10년 산 거예요. 지금 영어 잘하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한국에서 다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 I loved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about now? 네,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과거형 표현하면요, 항상 현재는 어떠냐고 물어봐요. How about now?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왜요? 과거하고 현재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유는 영어에서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와 무관하다.
과거의 정보만을 알려준다. 이것도 현재 배우는 문법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런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문장이 될까요? 자, Are you hungry? 하면 I had lunch 잘못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 하나 넣으면 제대로 된 표현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I blank had lunch. blank에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예? have. 예, 맞습니다. have. 왜 have일까요? 현재 하니까. 예? 먹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니까. 이니까. 그렇죠. 미나 씨가 영어를 참 잘하셔요. 먹어버린 상태를 have, 현재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have 플러스 pp 학교에서 배우셨죠? 현재 완료.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지금까지.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한다. 용법으로는 네 가지가 있다. 경험 결과 계속 완료. 윗줄 쫙 긋고 A와 같은 용법으로 쓰여진 것은 1, 2, 3, 4번 중에 고르기. 빈도부사를 썼느냐, 예? 왕래 발착 동사를 썼느냐, 예? 뭐 무슨 부사 썼느냐에 따라서, 그죠? 전치사 for를 썼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해가지고 계속적 용법인지 완료인지 경험인지 결과인지 이런 걸 구분해서 쓸 수는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죠? 네. 네.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그걸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have를 쓰는 겁니다. 점심을 먹은 걸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I have had lunch의 have와 I have a book의 have는 같은 have인가요? 아까 얘기했죠? 발음이 같으면 뜻도 같다. 예, 같은 뜻. 의미가 같다. 예, 동일하게 소유한다는 개념의 같은 해봅니다. 그러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3살짜리가 3살짜리가 이거는 현재 완료야. have 플러스 pp잖아. 이 해부는 이 해부하고 다른 거야. 하면서 말할 수 리는 없다. 그렇죠? 네. 예. 이제는 현재 완료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했더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런 해석을 위해서 애초에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역은 후행성인 거예요. 네. 제가 말하는 것은 말할 당시에 어떻게 느끼느냐, 선행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문법들은 후행적인 겁니다. 결과론을 보고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말할 당시에 어떤 느낌으로 말하느냐, 그 부분을 논하고 있어요. 저는 선행적인 겁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란 과거의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한다. 그것을 소유한다는 개념의 have로 표현한다. 이것도 문법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게 이런 뜻인지 몰랐던 거죠. 그 문법책을 쓰신 분은 현재 완료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신 분들이나 그 전달을 통해서 이해하신 분들이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 그랬던 겁니다. 그런 의도로 썼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현재, 과거 다 그렇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이해하시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죠? 네. 네. 자, 다음 문장을 영작해 주세요. 내가 새라면 내게 날아갈 텐데. 이거 뭐 문법책의 가정법 부분에 항상 나오는 문장입니다. If I blank a bird, I would fly to you. 여기에 blank에 들어가는 단어는 그렇죠. were. 쌍씨도 알고 있었죠? 네. 예, were입니다. 그래서 질문 들어갑니다. were처럼 과거형으로 쓴 이유는? 과거형으로 쓴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정보는 현재에 대한 정보인가요? 과거에 대한 정보인가요? 과거에 대한 정보. 과거에 대한 정보인가요? 내가 새였었을 때 당신에게 날아갔었어. 이런 거예요? 미래. 아니죠. 미래죠. 네. 현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왜 과거를 썼냐는 얘기예요. 왜? 일어났으면 하기 때문에. 일어났으면 하기 때문에? 네.
아닙니다. 확실치 않기 때문에.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현재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과거는 현재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하고 무관하다. 현재의 사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하고 동떨어져 있는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내가 세일 경우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If I am a bird, I will fly to you 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누가요? 해리포터가 변신을 써가지고 새로 탁 동갑해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엔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will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m을 쓸 수도 있고요. If I am a bird, I will fly to you. 이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시간이나 조건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있지요? 문법책에 있습니다. 네. 예, 문법책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경우 시제를 한 시제 앞선 과거형으로 쓰게 된다면 현재일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로 이해하면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느낌은 영어에서 과거는 현재가 아닌 것을 표현할 때 쓴다. 현재의 사실이 아닌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I love my mommy 라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How about now?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를 현재도 그렇다면 I have loved my mommy 계속 이어지는. for 20 years. 20년 동안 좋아했어요. 사랑해왔습니다. 이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역시도 책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그건지 몰랐던 겁니다. 자, 서울로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 문장도 많이 나오는 문장이죠. 여기에 blank 되면 you show me the way to the Seoul, 뭐 서울역에서 to the Seoul st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테이션 빠졌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뭔가요? would. would입니다. 왜 would입니까? 지금 이거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아니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과거를 폈습니까? 왜 과거를 썼습니까? will을 안 쓰고? 그게 질문입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will이라는 걸 원래 써야지만 하지만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제의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네, would를 써야 되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아닌데. 교과서에서는 네. 공손한 표현을 할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네. 공손이나 뭐죠? 완곡한 표현 우드 슈드 쓰고 이거 미국 사람들 좋아하니까 많이 써라.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우드 슈드가 완곡한 표현이고 공손한 표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요? 한 대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외운 거예요. 자, 제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상황.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황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도 어법을 익힙니다. 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길을 물어봅니다. 그 길을 물어보는데 그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길 가는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이 나한테 길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현재 사실이 아니어도 되지요. 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형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가 아닌 거라고 그랬죠. 현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건 뭐예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컵을 사용하면 안 돼요? 안 되는지 묻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사용해도 돼요? 하고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어감의 차이예요.
이어가면서입니다. 안 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죠. 사용했으면 하는 거를 사용 안 하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과거형을 왜 썼어요? 현재가 아니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어도 되는 거고, 사실이 아니어도 되는 게 뭐예요? 완곡한 표현인 거예요. 강요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은 현재가 아니어도 되기에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책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책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예. 자, 그 다음 여기 춤추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춤출까? 뭐라고 얘기하죠? Shall we dance? Shall we dance? 자, 질문 들어갑니다. Should we dance 안 하고 Shall we dance 하는 이유는 뭔가?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해야 되니까. 네? 현재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사실은 사실을 이제 춤을 춰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 질문, 이 예문이 왜 있냐면 학교에서 가르친 방식대로 느꼈을 때의 문제점이에요. 공손이나 겸손이나 뭐 완곡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음 본 여자한테 완곡하게 공손하게 얘기해줘. 네. 그럼 슈도이 댄스 해야지 왜 쉐리 댄스를 하냔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무도회장이에요. 어떤 여성분이 앉아 계십니다. 춤은 추고 있지 않아요. 이 여성분은 무도회장에 와서 다른 사람 춤추는 걸 앉아서 구경하려고 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춤추러 왔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나타났어요. 이때 나도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춤추실래요? 안 춰도 되는데. 안 춰도 되는데 한번 출까? 자, 이 여자가 느끼기에 어떻게 느낄까요? 공손하게 느낄까요? 아니면 무례하게 느낄까요? 무례하게. 무례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춤춰야지요 하면서 여성분을 리드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안 춰도 되는데 출래? 이게 아니거든요. 상황.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쉘이 맞다. 슈도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 경우에는 강요하는 거예요. 자, 음식점에 갔습니다. 물 좀 먹고 싶어요.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Should I have some water? 나는 공손한 사람이니까 예의 바른 사람이니까 Should I have some water? 웨이터한테 얘기합니다. 웨이터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 내가 왕으로 생각하나? 웨이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물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Can I have some water? 이래야죠. 근데 Should I have some water?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캔을.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또 한 일례로 또. 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어떤 한국인이 얘기를 해요. 한국은 아직도 국력이 약해서 나를 일본 사람이냐고 자꾸 물어보더라. 한국은 국력을 좀 더 키워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분명히 I came from Korea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Are you a Japanese? 이렇게 물어보더라. 왜 그럴까? 뭐 어디 문제가 있을까요? I come from. 그렇죠. Came from Korea는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죠. 한국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잠깐 있다가 온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I come from Korea 해야 예 과거, 현재, 미래 반복되는 동작이나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란 뜻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국력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니죠. 본인이 시제 사용을 잘못해서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네. 그만큼 시제 하나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 시제는 뭐예요? 주어 다음에 동사잖아요. 동사도 못 쓰니 말을 못 하죠, 당연히.
그렇죠.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요, 상황이 무도회 장에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제가 끝났어요. 시제 뭐 금방 끝났습니다. 그죠?